자, 여러분 교재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제7절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관해서 행비제한 특례 규정입니다. 전체를 한번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법을 준비할게요. 이게 뭐, 핵심 정리도 되고, 또 해설 강의가 되는 거죠. 뭐, 봐주십시오. 어차피 이 법 조문은 익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네. 자, 행위제한 특례 규정인데, 자, 한개의 대지입니다. 한개의 대지. 자, 한개의 대지가 두 개씩의 용도지에 걸쳤습니다. 한개의 대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의 한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됐죠. 자, 이때 행비제한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자,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이렇게, 오른쪽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에 700정도에 걸쳤습니다. 700정도에 걸쳤고, 나머지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에 300정도에 걸쳤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됐을 때, 자, 이런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은 건폐과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하고, 또 건축제한은 어떤 용도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이 될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지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됐을 때, 자, 행위제한을 할 때는,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각 용도지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 둘 중 작은 면적이 어디죠? 준주거지역이잖아. 둘 중 작은 면적이 얼마? 330평미터 이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 있으면은 이걸 외워야 돼요. 그 다음을. 건폐율과 용적률은 뭘 적용하죠? 가중평균값이에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으로 산정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야 돼요. 가중평균값.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그리고 건축제한입니다. 제한, 건축제한. 건축제한은 둘 중 가장 넓은 용도지역이죠. 둘 중 가장 넓은 용도지역.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넓은 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이게 돼요. 근데 물론 여기도 이제 예외는 있죠. 만약에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그중 일부가 도로변에, 우리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쭉 보통 상가가 있잖아요. 띠 모양으로 이렇게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띠 모양이에요, 띠 모양. 자, 이렇게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네, 기준을 얼마나 하죠?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를 기준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걸린 상업지역이고, 걸린 상업지역에 걸친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위에는 준주거지역이라고. 준주거지역에 걸친 면적이 500제곱미터입니다. 5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그중 일부가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치게 됐잖아요. 그때는 둘 중 작은 면적이 얼마 이하? 660m 이하가 있으면은, 있잖아. 660m 이하가 있으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 건축을 할 때,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건축제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역에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돼요. 하나 물어볼까요? 근데, 한 개 대지 1000제곱미터가 일종 일반 중에 600정도 걸치고, 이게 400정도 걸칠 수 있잖아. 둘 중 작은 면적이 660m, 330m 이하가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각각입니다. 각각의 용도죠. 그러니까 제1종 일반 주거지역 600제곱미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제한 규정,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규정들을 적용하고, 준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을 이렇게 각각 적용해야 돼.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네, 건축과 대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지 뭐. 330도 이하가 없으면 그래요. 있는 것을 전제한 거죠. 그러면 그때 가중평균 건폐율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은 55국에 6657이니까 건폐율은 60평대 이하에서 각 시군조를 정하거든. 그래서 시군조를 정한 건폐율이 50이에요. 그리고 용적률은
주거지는 얼마를 치장합니까? 100으로 치장했잖아. 50 치장가잖아. 100, 150, 200, 250이니까 일종 일반적으로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그죠? 조례를 정하면 되는 거죠. 조례를 정하는 용적률이 150이라고 하자. 그리고 준주거지입니다. 준주거지의 건폐율은 7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60이고요. 조례를 허용하는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은 50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하잖아. 400% 허용되고 있다라고 하자. 그때 가중평균 건폐율입니다. 이때 가중평균 건폐율 딱 한 번만 보시면 돼요. 가중평균 건폐율은 전체 대지 면적 얼마죠? 1000제곱미터 대지 면적에서 각 용도지에 걸친 면적 비율을 반영한 건폐율 평균을 구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일종 일반주에 걸친 면적이 700이죠. 700제곱, 700 곱하기 700제곱미터 대지에 허용하는 건폐율이 얼마죠? 50. 700 곱하기 50. 건폐율 50이잖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준주거지에 걸친 면적이 300제곱미터고 300제곱미터 대지에 허용하는 건폐율이 얼마죠? 60. 이거 계산하면 가중평균 건폐율이에요. 별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가중평균 용적률 구하라고 하면은 이 건폐율 자리에 무엇을 곱해주면 됩니까? 용적률 값을 곱해주면 되지 뭐. 700 곱하기 50이 아니고 700 곱하기 150. 300 곱하기 400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중평균 용적률이에요. 어려워요? 할만해요? 할만하지 뭐. 여기에 대해서 특례가 인용됩니다. 특례를 순서로 외워버려요, 이걸. 아니면 쓰지 마요. 쓰면 망해. 필기하지 말고. 이제 그림도 한번 그렸고 사진도 한번 찍거든, 다. 1달부터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쓰지 마. 쓰지 말고 이제 그냥 해요, 그냥. 마음속에 외우면 되잖아. 통째로 외워버려, 그냥. 이걸.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건축물이 어디에 걸치면은? 고도지구에 걸치면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걸 안 외워서 답인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더라도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버리면은 그 건축물 전부 대지는 면적과 상관없습니다. 그 건축물 전부 대지는 고도지구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구를 적용해요. 단,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더라도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더라도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구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구를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이 어디에 걸쳤을 때죠? 방화지구. 두 번째는 방화지구. 첫 번째,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구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구를 적용한다. 두 번째는 건축물이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 이것도 외우셔야 돼, 이걸.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제를 적용하는 거죠. 대지는 방화지구 규제를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땅은 방화지구 안에 기준을 적용해서 내과 구조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잖아. 단, 녹지지역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더라도 또 안 같다니까. 녹지지역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더라도 그 건축물 전부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기준을 적용해서 내과 구조로 건축을 하는 거지. 단, 예외가 있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 사이에 방화벽으로 구획되면은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으로 구획이 됐단 말이야.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봐요. 여기 방화지구 안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방화벽으로 막아뒀으니까 밖의 건물은 안전이 확보됐잖아. 그러면 내과 구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방화벽으로 구획되면은 밖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니까. 첫 번째,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 두 번째,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친 경우.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에 걸치게 된 경우.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에 걸친 경우. 녹지지역에 1000제곱미터. 녹지지역에 1000제곱미터. 그 밖의 용도에 아무거나 하면 돼요. 준주거지역에 녹지지역에 700제곱미터. 준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 걸치게 됐죠.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에 걸치면 어떻게 되죠? 각각의이고 녹지지역 700제곱미터는 녹지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구죠. 그 밖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구를 각각 적용은 각각. 그래서 머릿속에 녹지지역 딱 나오면 각각의 이렇게 읽으면 되죠.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구를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단서적인 게 있어요.
다만 한계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녹지 지역에 걸친 면적이 300이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밖의 용도지역 준주거지에 걸친 면적이 700제곱미터라. 그러면은 한계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치더라도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 지역이고 면적이 그 녹지 지역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100평이 안 되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구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칙대로 해야지.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니까 전체 대지에 이 1000제곱미터 대지에 집을 지을 때 건폐가 응용률은 가중평균가.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준주거지 기준이죠. 그래서 330도 이하인 녹지는 준주거지역의 건축자 기준이니까 준주거지역에 의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돼요. 준주거지에 건축 가능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에 걸칠 때 100평이 안 되는 330도 이하인 녹지 부분은 넓은 용도지역 기준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됐죠. 한 4년 전에 개정된 거라고. 여기까지가 한 시트거든요. 저기서 여기까지를 그림을 보고 하면은 이제 이해는 되지만 이걸 이제 그냥 간단하죠. 말로 하면 너무 쉬워요. 한번 해볼게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어. 둘 중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야. 여기 집 지을 때 건폐 응용률은 뭘 적용하죠? 가중평균가.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지역을 적용해. 다음, 가장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보다 넘어. 초과했어. 각각의 기준을 적용한다. 각각의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축물이 어디에 걸치면은, 근데 내가 너무 찝찝한 것 같아. 유치한 것 같고. 건축물이 고도지역에 걸치면은 건축물 전부하고 대지는 고도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기준을 적용하는 거고, 건축물이 방화지구 앞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는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하는 거고,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은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면적이 330도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뭐 할 거 있습니까? 자, 할 거는 있죠. 네. 자,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관한 법령상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대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 지원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한 개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용도 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도 이하라면은 전체 대지 나오잖아. 건폐가 여기를 뭘 적용하죠? 가중평균값 적용한다. 오, 믿겠습니까? 오. 그러니까 익숙하면은 빨리 읽어진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문제를 못 읽는다고 공부 양이 작은 거예요. 그죠? 다음 2번.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쳐 있는데 각 용도지 등에 걸친 부분 중에서 가장 적은 부분의 규모가 330도 이하이면은 건축지원의 원칙은 그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네요. 건폐가 응용률은 가중평균가. 건축지원은 가장 넓은 지역 기준을 적용하죠. 3번 단 위 1번과 2번의 경우 대지가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일부 걸친 경우에는 기준이 얼마죠? 660도 기준으로 한다. 맞네. 4번.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쳤어.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는 고도지구의 건축물과 대지구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쳤다면 그 전부에 대하여, 그 전부가 뭐죠? 건축물 전부야.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및 대지 규정입니까? 건축물 규정입니까?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겠죠. 정답은 5번이죠. 2번 문제, 2번. 22회 때 나온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로 계산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알겠죠? 여보세요? 공법에 옛날에 계산 문제가 세 문제도 나왔어요. 거의 매년 한두 문제씩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15회 때 딱 세 문제 나온 거야. 전국이 초토화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제 시험 봤거든요. 그 이후로는 세 문제 나온 거는 못 봤고요. 한 문제씩 나오다 한 2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다. 요즘에는 거의 계산 문제를 안 내는 추세예요, 공법은. 그래서 공법에는 혹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올까봐 준비하는 건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공법은. 계산 문제가 이거 아니 이게 그냥 선천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저는 문과머리이기 때문에 이과가 잘 안 돼요. 봐요. 우리 몇 점 맞으면 되죠? 60점. 공법이 40문제죠. 한 문제 계산 문제 나오다 안 풀어도 되는 거 아닌가? 서로 나오게 잘 풀면 되지 뭐. 시험 치는 사람이 누가 공법에서 한두 개 안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마. 이거 듣고 그냥 저절로 되지면 연습하고 들어봐도 좀 힘들고 계산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안 해야 된다니까. 딴 거 하시면 돼요. 설마 어떻게 잘 풀고 된다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하는 거라니까. 최선을 다하면 안 돼요. 빨리 버려야 된다고. 학교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기는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1년 만에 학교 나가야 되지 뭐 최선을 다하는 게 학교 가는 게 목표라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교급상 갑은 1000제곱미터의 대지인데 갑의 토지는 1000제곱미터인데 A지 도로변에다가 띠 모양으로 지정된 근린 상업적의 8배 인접한 3종 일반적인 200제곱미터가 속해 있다. 갑이 이 토지에 건축하는 최대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A시 도시군 계획 조례로 3종 일반주택에 허용되는 용적률은 250이고 근린 상업적은 500제곱미터 규정하고 있다. 사전제약이나 건축, 후퇴 등에 의한 허용 용적률 증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보시죠.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건축가능한 연면적을 구하라고 했잖아. 여보세요? 연면적은 용적률 공식입니까? 금별 공식입니까? 용적률은 아까 이렇게 배웠잖아.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대지 면적은 막 나와 있더라고. 800, 200이니까 대지 면적은 1000이네? 그죠? 용적률도 주고 있던데, 금방? 용적률 주고 있잖아. 그죠? 용적률, 죄송합니다. 용적률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연면적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잠깐만요. 이거 구하라고 했잖아. 이거 모르니까, 이걸 구하려면 뭐 하면 되죠? 대지 면적은 알고 있고,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 이거 두 개, 이거 구해서 이거하고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끝났네, 뭐. 결국, 대지 면적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거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지금 알고 있잖아. 1000제곱미터라고.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봅시다.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더라고요. 두 개의 용도지에. 800, 200이죠. 근린 상업적이 800이구나. 근린 상업적. 여기 근상의 800. 근린 상업적이 800제곱미터. 제3종 일반주구제 200. 제3종 일반주구제 200. 그럼 잠깐만요. 도로변에 띠 모양이라고 걸쳐놨 그랬죠? 도로변에 띠 모양을 걸쳤네. 그림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그러면은 330 규제입니까? 660 규제입니까? 이때도 뭐 660 규제랑 330 규제랑 똑같죠, 뭐. 둘 중 작은 면적이 660 정도 이하잖아. 그러면은 이 대지에 집 지을 때 건폐의 용적률은 뭘 적용합니까? 가중평균. 우리는 용적률을 그냥 용적률입니까?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라는 겁니까?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라는 거지. 결국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가중평균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 1000, 근린 상업지구의 걸친 면적이 얼마죠? 800. 근린 상업지구에 허용하는 금필 용적률 값을 아까 줬죠? 근린 상업지구는 용적률이 500이네? 800 곱하기 500 더하기 3종 일반주의 걸친 면적이 200, 3종 일반주에 허용되는 용적률을 250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럼 가중평균이 450이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450 나온다고, 450. 그러면은 여보세요. 용적률이 금방 보였죠? 가중평균 용적률이 얼마죠? 450.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0. 연면적은 모르니까 x 곱하기 100분율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두 개 떼버리고, 이거 두 개 떼버리면은 10 곱하기 450 하면은 이게 나온다고. 맞죠? 정답은 45가 들어가면 되지 뭐. 4500이죠. 넘어가겠습니다. 03번. 국토교육법상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 제한 등 적용 기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제1종 일반주구제 600, 녹지지역에 400제곱미터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용도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제1종 일반주구지역의 건축물과 토지에 관한 규정이 틀렸죠? 각각의 용도적이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구를 적용해야지 뭐. 1번이 답이네요. 2번. 한 개의 대지 1400제곱미터, 준주구지역에 800 걸쳤고, 그리고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근린 사업지역에 600이 걸쳤습니다. 800, 600입니다. 그때 그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됐으니까 기준이 660이죠? 둘 중 작은 면적이 660m 이하가 있죠? 있으면은 건축 제한은 넓은 용도지역이잖아.
근폐가 응용률은 가중평균값이고, 그러니까 건축지하는 넓은 노지니까 뭐죠? 준주거죠. 준주거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이 고도주기를 지으면 면적 규모와 상관없죠? 그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뭐죠? 고도주기의 건축물의 대지를 적용하잖아.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으면 그 전부에 대해서,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는 거 맞죠? 5번.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 지역 등 경계가 건축급상 방화벽으로 구획됐다면 밖의 용도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합니까?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번 보십시오. 4번. 천지구구제 대지가 3개의 용도지에 걸쳐 있네요. 그죠? 준주구지에 500, 1종에 400, 2종 일반 주구지에 100. 제일 작은 면적이 335도 이하가 있죠? 그럼 근필 응용률은 뭐죠? 가중평균값. 가중평균값 근필을 구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용적률은 가중평균 용률을 구하면 되죠. 뭐. 그럼 1번. 전체대지의 근필 응용률은 각 용도지 기준을 적용한다. 틀렸네? 각 용도지가 아니고 뭐죠? 가중평균값. 2번. 전체대지의 건축자는 가장 넓은 준주구지를 적용한다. 맞습니까? 네, 이게 정답이잖아요. 3번, 4번은 연습하십시오. 가중평균 근폐라고 가중평균 용률을 구하면 되죠? 연습해야죠. 이거 뭐 제가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5분도 연습하시고. 여기까지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